오뚜기 마음. 내가 크게 피를 본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집에서 다이어트 자전거를 타다가 페달에 다리가 찍혀서 피를 철철 흘린 적이 있다. 나는 내 눈으로 피를 그렇게 많이 본 적이 처음인 만큼 피를 많이 흘렸고 내 다리엔 흉터가 아직도 남아있다. 신체 어느 부위에도 피가 나면은 매우 두려움과 위기의식을 느끼지만 마음에도 피가 날 수 있다라는 것을 모르고 사는 것 같다. 소위 번아웃된 마음은 여러 가지로 위기를 표현하고 자신이 아프다라는 것을 드러내는데도 피가 철철 흘릴 때까지 방치하고 심지어 피가 난 다음에도 어떠한 것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 마음에도 피가 난다. 마음이 아프고 마음이 힘들고 지치고 고통스러운 감정을 느낄 때 어떻게 낫게 할 것인가? 각자마다 방식이 있을 것이다. 나는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혼자 찬양을 부르며 시간을 보낸다. 그러면 내 마음이 정말 깨끗해지는 것을 느낀다. 그리고 번잡했던, 불편했던, 속상했던, 억울했던 내 감정들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희망과 기쁨과 은혜와 사랑과 감사로 차오르는 것을 느낀다. 이미 갚을 수 없는 벅찬 은혜의 감정을 느끼고 있는 것이다. 마음에 마데카소를 발랐을 뿐 아니라 대형 밴드를 붙여 피는 당연히 멎었고 마음에는 향기로운 향기가 나기 시작한다. 뭐든지 하고 싶어지고 도전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 의욕이 넘치고 작은 선물을 준비하고 사람들을 기쁘게 해줄 작은 일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운다. 내 마음은 넘치는 기쁨에 사로잡히게 된다.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받을 때 술을 마시거나 친구를 만나거나 맛있는 것을 먹거나 영화를 보거나 또한 여행을 가거나 하면서 소비적인 것들로 마음의 피를 먹게 하려고 하지만 나 같은 경우는 기부로 하려고 한다. 그래서 마음이 힘들 때는 우리 집에 기부할 게 있나 뒤져보고 그것들을 깨끗하게 준비한 후에 기부할 곳을 찾아 나선다. 그리고 그것을 비우고 왔을 때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 그리고 난 어른이지만 아이들 동화를 오디오로 듣는다. 특히 좋아하는 건 TV 동화이다. TV 동화나 좋은 생각, 그리고 어린이 동화 등을 찾아서 오디오북으로 듣는다. 마음은 이미 순수해지고 깨끗해져서 오색 찬란한 아름다운 낙원으로 변화해 있다. 오늘도 시장 갈 때 내가 자주 돕는 파지 어르신이 지나가셔서 10,000원을 드렸다. 그분의 얼굴에 미소와 함께 감사합니다. 그 한마디가 내 마음에 넘치는 기쁨을 주었다. 내 마음은 어떤 전쟁터를 지나가고 격전지를 통과해도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장막이 있다. 그래서 온갖 악플과 상처 주는 말과 속상한 표현 속에서도 오뚜기 같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다. 명품백이 없는 하루살이. 상담사에게 한 사람이 사연을 보냈다. 그 사람은 너무나 좋아하고 믿는 사람이 있었다고 한다.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믿고 의지하는 상태였다. 그들은 사소한 오해로 인해서 헤어졌고 그리고 많은 방황을 했다고 한다. 그리고 또 사랑하는 가족과 애인을 잃었다. 자신의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과 같은 감정을 느껴서 그녀는 도대체 주체할 수 없는 그런 절망과 고통의 시간을 보냈다. 그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알고 있는 지인에게 연락을 했지만 그는 그녀를 차단했다고 한다. 이와 같은 인간관계의 어려움을 2, 3년 안에 겪었던 그녀는 더 이상 살아갈 힘도 능력도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다고 했다. 상담원은 이렇게 말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돼요. 주저앉아 있어도 돼요. 그냥 힘들어도 돼요. 그런 일을 겪으면 누구나 고통스럽고 지치고 절망하고 쓰러진 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감정이에요. 그냥 자신이 그렇게 쓰러져 있는 걸 받아들여요. 그리고 뭔가 하려고 하지 마세요. 에너지 없이 그냥 그렇게 지쳐있는 자신을 그대로 두어도 돼요. 라고 이야기하였다. 나는 그녀보다 전문성이 떨어지지만 내 생각은 좀 다르다. 나는 사연자가 자신의 마음에 너무 많은 사람을 살게 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 자신의 마음 안에 남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그 사람은 그 남들로 인해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게 된다. 하지만 남들을 조금씩 이사보내고 내보내고 나서 더 중요한 존재를 내 마음의 중심에 두게 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두기 시작한다면
누군가 없어졌다고, 잃어버렸다고 해서 그 존재가 사라졌다고 해서 그렇게 많은 고통을 느끼지는 않는다. 나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런 말을 자주 한다. 내가 불의의 사고나 질병으로 죽게 된다면 결코 혼자 살면 안 돼. 꼭 결혼해서 외롭지 않은 삶을 살도록 해. 그러면 나의 반쪽은 무척 화를 내면서 그런 말 하지 말라고 한다. 하지만 나는 이런 말을 자주 해두었다. 우리는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존재들이고 언제 떠날지 그 누구도 모르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항상 마음으로 헤어질 일을 각오하고 이별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야 해. 그리고 내 자신도 영원히 살 게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며 사는 하루살이의 삶을 살아야만 해. 어제보다 조금 더 베풀며, 어제보다 조금 더 착하게, 어제보다 조금 더 사랑을 나누며 살아야 한다. 오늘도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같은 곳에서 지옥을 만드는 사람, 천국을 만드는 사람. 우리 가족이 유일하게 보는 TV 프로그램이 있다. 그것은 나는 솔로이다. 그것은 남녀의 연애 관계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의 삶의 태도와 모습을 볼 수 있는 리얼 다큐라는 생각이 들어 흥미롭게 보고 있다. 나는 두 사람이 눈에 굉장히 들어왔던 것 같다. 한 사람은 어떤 남자를 좋아하는데도 끊임없이 뒤에서 이 남자를 욕하고 있었다. 한 여자는 상처받을 상황에도 그 사람을 뒷담하지 않고 그 남자를 믿어주면서 자신의 프라이드를 지키는 성숙한 모습을 보여줘 인상적이었다.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여자가 더 예쁠 수도 있는데 두 번째 여자는 얼굴이 인조미인이라서 매우 부자연스러운 얼굴임에도 불구하고 얼굴에 상관없이 그들의 말과 행동은 그들이 보여주는 것을 훨씬 넘어서고 있었다. 다가서고 선물하고 먹고 마시고 행동하는 모든 것 안에 그 사람을 온전히 사람들은 드러내고 있다. 나는 그것을 보면서 어떤 사람은 만인이 참 좋게 느끼고 어떤 사람은 많이 참 안 좋게 느끼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매우 비슷하구나라는 생각도 들었다. 매우 상처받고 자존심 상하고 수치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감정을 인내하면서 온전히 그것을 잘 극복해가는 캐릭터를 보니 그 사람의 아름다움과 성숙함이 늘 관심을 끌었다. 하지만 자신도 똑같은 실수를 하고 남에게 상처 주는 행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남이 나에게 했던 작은 상처에 크게 분노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 미워하는 마음 외에 공통점이 없는 사람들의 모임이 지옥이다. 토마스 머튼. 계란 두 판? 사람이 굉장히 많은 모임을 갔다. 사람들이 정말 많았고 그 모임을 정신이 시작해야 하는데도 사람들은 제멋대로 지각하고 늦게 오는 사람들이 허다했다. 나는 늦은 사람들을 보면서 다소 마음이 불편했는데 중요한 것은 그들의 태도였다. 그들은 조금도 미안해하지 않았고 고개를 숙이거나 몸을 굽혀가지고 들어오는 동작을 보이지 않았다. 당당하게 가운데를 가르면서 늦은 시간에 걸어가는 그들을 보니 너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더욱더 눈에 띄는 것은 그들의 옷차림이었다. 제대로 단정하게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은 별로 없었다. 그들은 마치 계란 두 판을 사러 나가는 옷차림이었다. 후드티를 입거나 모자로 얼굴을 가리거나 추리닝을 입었거나 무릎 나온 바지를 입고 들어오는 그들을 보면서 그건 좀 아닌데 라는 마음이 많이 들었다. 그들은 자리에 앉아서도 단정하게 행동하지 않았다. 핸드폰을 보거나 뭔가를 보고 있거나 졸기가 일쑤였고 심지어 옆 사람에게 고개를 기댄 채 자는 사람도 있었다. 지각과 좋지 않은 태도, 적절하지 않은 몸차림, 그런 행동을 보이는 그들을 보면서 마음이 좀 안타까웠다. 어차피 모임에 참석했다면 조금 더 최선과 최고의 모습을 보이면 어떨까? 라는 마음이 들었다. 보이는 게 전부는 아니지만 보이는 것 안에 많은 것을 느낄 수 있었다.